집 날리고 가족 잃은 50대 부장의 충격적인 결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사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반복된 일상의 공간이었다. 그는 성실하고 무던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자기 일에 충실했고 상사나 후배들에게도 원만하게 대했다.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에게 회사는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의 근거지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돈이라는 것에 무심했다. 물론 성실하게 아껴 쓰고 모으는 데는 익숙했지만 재테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누가 뭐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나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며 흘려들었고 그저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런 그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옆팀에서 근무하는 동료와의 대화 때문이었다. 평소에도 술 한 잔 곁들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나이도 비슷해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다. 동료는 어느 날 퇴근 후 커피 한 잔 하자는 말과 함께 조용한 카페로 그를 이끌었다. 무심코 동료의 노트북 화면을 본 순간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화면에는 주식과 코인 시세창이 빼곡히 떠 있었고 그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능숙해 보였다.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건 그냥 취미 같은 거라고. 가끔 용돈벌이도 되고 심심할 틈도 없다며 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뭔가 달라졌다.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동안 외면했던 재테크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다가왔고 동료가 번 돈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어느 날 둘은 회사 근처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소주잔이 몇 순배 오간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너 요즘 뭐 투자하는 거 있어? 동료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주식이랑 코인 조금 근데 위험하니까 따라 하지 마.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소액으로 경험만 해보려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나 이런 거 처음이잖아. 동료는 다시 한번 말렸다. 진짜 위험하니까 괜한 욕심 부리지 마라.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결정나 있었다. 자존심도 한몫했다. 이 나이에 뭐 하나 스스로 도전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동료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싫었다. 결국 동료는 마지못해 추천 종목 몇 개를 알려주었고 그는 주저없이 계좌를 개설했다. 처음에는 정말 소액이었다. 몇만 원 단위로 시작해 수익이 조금 나자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생각보다 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왜 이런 걸 안 했나 싶었다. 용돈 수준의 수익이 나오자 그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점점 투자금은 커졌고 어느새 생활비 일부를 투자에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말로는 소액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모은 종잣돈까지 넣기 시작했다. 퇴직금 일부도 손을 대었고 가족 몰래 적금도 해약했다. 동료는 여전히 그에게 소액으로만 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겉으로는 수긍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천받은 코인 종목이 갑작스럽게 폭락했다. 하루아침에 투자금의 절반이 사라졌고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따졌다. 너 그때 괜찮다며 추천해줬잖아. 왜 이런 걸 알려준 거야?
동료는 당황했다. 나는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소액만 하라고도 했고.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그는 더 흥분했다. 나는 내 말 믿고 다 넣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들의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도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둘은 말을 섞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실망과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다. 동료는 자책감에 휩싸였고, 그는 후회 속에 밤을 지새웠다. 투자는 실패했고, 돈도 잃었고, 친구도 잃을 위기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빨간 그래프 속에서 잃어버린 인생을 복구할 수 있으리라. 희망을 억지로 붙잡으며. 그렇게 그의 일막이 끝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붉은 차트가 떠올랐다. 지긋지긋하게 떨어진 그래프가 마치 인생을 조롱하듯 꿈속까지 따라 들어왔다. 손을 덜덜 떨며 핸드폰을 켰다. 계좌를 확인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그대로였다. 아니, 더 떨어져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다. 밤을 새운 채 출근한 얼굴은 퀭하고 텅 비어 있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시선을 창밖에 두고 있었다. 동료는 그런 그를 멀리서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냐는 말에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직장 근처의 허름한 술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소주 한 병을 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병째를 비웠다. 조용하던 눈빛엔 분노와 절망이 서서히 떠올랐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통화를 걸었다. 술기운의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했다. 너 때문이야. 진짜 너만 아니었어도. 뭐가 됐든 넌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발걸음은 이미 동료의 집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에 힘이 실렸다. 처음엔 조용히 두드리던 손이 점점 격해졌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당황한 동료의 얼굴이 보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와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며 그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갔다. 동료는 말렸다. 제정신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고. 하지만 그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술기운은 그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두르며 화를 쏟아냈다. 너만 믿고 다 넣었어. 내 돈이야, 내 전부였다고. 결국 손이 올라갔다. 휘청이며 중심을 잃은 동료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을 줄 알았어. 진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제 어떡하지? 동료는 조용히 일어나 방에서 응급약을 가져왔다. 그의 얼굴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너를 위해서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 말이 다시 떠오르자 그는 더욱 괴로웠다. 밤은 깊었고 그는 결국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동료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바깥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한 겹 어둠을 더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바쁜 일상을 살아갔고 그는 혼자만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의 시작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가슴은 조여왔다. 손해본 금액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았다. 하루에 수십 번씩 계산기를 두드렸다. 원금이 얼마였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회복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야 가능한지. 현실은 냉정했고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일상이 망가졌다. 직장에서는 보고서를 쓰다가도 차트가 떠오르고 회의 중에도 종목 생각으로 집중을 못했다. 식사 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와 자녀의 웃음소리도 그의 귓가에선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공부를 하면 된다. 내가 잘 몰라서 당한 거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종목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책을 사들였다. 서점에서 투자 관련 서적을 몇십 권씩 샀고, 퇴근 후 새벽까지 유튜브 강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졌다. 필기를 하고 노트를 정리하며 마치 수험생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동료는 그런 그를 다시 한번 만류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손해는 누구나 본다고. 그런데 그는 듣지 않았다. 나는 다시 벌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고 그래프를 분석했다. 해외 시장 뉴스에 귀 기울이고 기업 실적 발표를 확인했다. 그런 노력 끝에 그는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지난 실수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급함이 그를 덮쳤다. 수익이 크지 않자 다시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했고, 위험한 종목에도 손을 댔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손실이 찾아왔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다. 더욱더 독하게 결심했다. 이제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반드시. 그러려면 당장 투자금이 더 필요했다. 지금 가진 자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알게 되면 결사반대할 게 뻔했다. 하지만 그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만의 싸움이었고 자신이 책임질 문제라 믿었다. 대출은 생각보다 쉬웠다. 직장도 있고 신용도 나쁘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대출을 받는데 며칠도 걸리지 않았다.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자 그는 다시 차트를 펼쳤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이 충만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거의 끊겼고, 집에서도 투자 관련 방송을 틀어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바빴다. 자녀가 다가와 무언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도 그는 외면했다. 몸이 상하기 시작했다. 밤낮이 바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로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고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곧 돈이었고 매 순간이 기회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또 투자했다. 또 손해를 봤다. 대출금의 일부는 날아갔다. 이제는 돌이키기 힘들 만큼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집착했다. 이겨야 한다.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몇몇 후배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사는 면담을 제안했지만 그는 피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제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주변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현실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오직 모니터 속 숫자와 그래프만이 그의 세상이었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차트를 보고 또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고 손실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아니, 외면하고 있었다. 자꾸만 회복될 거라는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대출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현실은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디서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금융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곧 무뎌진 감정은 그의 손을 움직였다. 단 몇 분이면 입금된다는 말에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내놓았다. 신용도 체면도 모두 던져버리고 오로지 돈 오로지 복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담보로 던졌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마지막이라 믿었던 투자는 단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고 계좌는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독촉, 협박, 무시무시한 언행들.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말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저 멍한 얼굴로 그의 말을 들었다. 눈물도 없었다. 공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침묵뿐이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집을 정리해 작고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자녀는 말이 없어졌고 아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엔 늘 남은 음식만이 식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업무는 엉망이 되었고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몇몇 동료는 피했고 상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조용히 그렇게 그는 회사에서 사라졌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다. 사막에 빠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늪이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은 늪이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자녀는 친척 집으로 보냈고 아내는 부모님 댁으로 잠시 머물렀다. 그는 혼자가 되었다. 좁은 방 한 칸에 앉아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깊게 팬 눈 밑의 그림자. 그리고 멍하니 비어있는 눈동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누구였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 꿈을 꾼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걸 자기 책임이라 말했다.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동료도 시장도 돈도 탓하지 않았다. 선택은 자신이 했고 결과도 자신이 만든 거였다. 이제 그는 일용직을 나간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창고에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현실 같아서 감사했다. 평생을 한 길만 보고 묵묵히 살아오던 그 남자. 성실하다는 말 하나로 견뎌온 그가 어느 순간 이성을 잃고 모든 걸 무너뜨린 건 단 몇 달의 일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